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10의 첫 두 섹션,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만들어지는 곡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챕터 8의 첫 두 섹션에서 y는 fx꼴의 곡선을 살펴봤습니다. 곡선의 길이도 구하고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회전면의 넓이도 구하고 뭐 이런저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것들의 일반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y는 fx꼴이 아니라 t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t가 a부터 b까지 갈 때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서 x좌표는 ft로 y좌표는 gt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이 t의 범위와 x는 ft, y는 gt 이 세 가지 쌍을 묶어서 우리가 이 파라메트라이즈드 커브, 즉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네모만 묶어가지고 매개변수, 즉 파라미터 t를 가지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곡선 c가 있을 때 이 파란색 네모 이 영역을 이 c라는 곡선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혹은 매개변수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방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곡선 하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f랑 g라는 함수는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속이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매개변수화 방정식에서는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x좌표는 f로, y좌표는 g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x, y는 ft, gt 라는 두 개의 순서쌍으로 만들어져 있고, 얘는 직관적으로는 이 매개변수가 t일 때, 일반적으로는 시간인데 꼭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t일 때 그 점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ft, gt이긴 하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앞에서 많이 썼던 노테이션처럼 x, y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도 있으니까 가끔 xt, yt라고도 쓰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엄청 쉬운 예제들입니다. x는 t, y는 sin t, 그리고 t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인 이런 매개변수 방정식,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그려봅시다. 다행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리기 쉽고 우리가 챕터 8에서 봤던 것과도 완전히 같습니다. 왜? x는 t니까 그냥 y는 sin t 대신에 x를 넣어주면 y는 sin x잖아요. 그래서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돼요. 그죠? 0부터 t 파이까지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나타내고 나면 몇 가지 쓰는 공통적인 그 표현 방법, 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이 a일 때, 그러니까 시작점 fa, ga를 이니셜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 fb, gb 끝점 같죠. 얘를 터미널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 시작점은 당연히 얘고요. 터미널 포인트는 당연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개변수화 방정식에서는 t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t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통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그려줘서 t가 증가하는 방향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면 어느 방향이구나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요. 자, 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프가 되게 복잡할 때는 화살표를 여러 개 그려서 표시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다양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두 번째를 봅시다. x는 t제곱, y는 t. t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제 t제곱, t를 그리면 돼요. 이때는 이제 굳이 y는 fx꼴로 나타나는 것보다 x는 gy꼴로 나타나는 게 더 편하죠. y는 t니까. 즉, x는 y제곱이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려요. 물론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물론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거기를 뚝 끊어놓으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시작점 우리 다 알아요. 끝점 t는 2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t가 증가하는 방향, 즉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끝에 그렸습니다. 중간에도 그려봅시다. 자, x는 코사인 세터, y는 사인 세터, 세터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런 영역을 한번 봐봅시다. 자, 이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한 점을 택해 봅시다. t 혹은 세터가 이 원점에서의 이
이 원점과 x축이 이루는 각도라고 하면 우리 이 점의 좌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리면 당연히 x좌표가 코사인 세터고 y좌표가 사인 세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코사인 세터분의 코사인 세터, 사인 세터 혹은 코사인 t, 사인 t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세타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제는 시간보다는 각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t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해보면 t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 혹은 t가 2파일 때 둘 다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을 표시를 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뒤쪽도 한번 그려보죠. 뭐. 알겠죠? 자, x는 코사인 et, y는 사인 et, t가 0부터 파이까지인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뭐예요? 앞이랑 똑같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역시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것, t가 변할 때 x와 y의 값이 각도가 et로 움직입니다. 즉 속도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t가 0일 때 혹은 t가 파일 때 여기겠습니다. 그죠? 오리엔테이션을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움직이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몇 개 더 그려봅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왼쪽과 오른쪽은 여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만들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식이 나왔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속도일 뿐이에요. 자, x는 t 코사인 t, y는 t 사인 t인 이런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혹은 매개변수와 방정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뭐 t가 0부터 크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편의상 0부터 5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봅시다. 이건 뭐예요? 이게 코사인 세터, 사인 세터 혹은 코사인 t, 사인 t를 생각을 하면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앞에 이 x의 앞에도 t가 붙었고 y 앞에도 t가 붙었으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스파이럴 혹은 이런 소용돌이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2파이까지 돌았습니다. 4파이까지 돌았어요. 5파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6파이까지 그려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돌면 되겠습니다. 그죠? 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시작점과 끝점을 찾아라. 당연하네. 시작점은 여기고 끝점은 여기겠습니다. 그죠? 오리엔테이션을 그려라. 당연히 화살표 그리면 됩니다. 그죠? 당연하네. 우리가 이런 그 앞에 있는 4개의 곡선을 그릴 때는 뭐 그냥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 형태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었지만 5번째를 그리려면 4개 변수와 방정식이 확실히 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음함수꼴로 나타내려면 조금 까다롭거든요. 자, 이런 곡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곡선을 나타낼 때는 확실히 이거는 어떤 영역으로 택해도 함수를 나타내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이런 곡선을 나타낼 때는 확실히 매개변수와 방정식이 편합니다. 이거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 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만나는 이런 거로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팔자 모양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찍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곡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곡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될까? 자, 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y좌표가 사인이잖아요. 다시 오는 걸 봐요. 와도 물론 돌아오긴 하지만 이것도 사인처럼 생겼잖아요. 사인을 이용하는데 x좌표가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y는 사인 그대로예요. x는 2파이까지 갈 때는 가요. 그러다가 2파이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면 이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팔자 모양의 곡선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모양의 곡선도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사용하면 굉장히 그리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니셜 포인트와 터미널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당연히 이 점이겠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 매개변수 방정식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니셜 포인트 시작점, 터미널 포인트 끝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이제 살짝 숨어 있고 이제 뒤쪽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closed라는 개념.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우리가 closed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는 닫힌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중간에
자기 자신이랑 겹치지 않으면 이 커브가 심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단순한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곡선들을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이 곡선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심플이고 어떤 것들이 클로즈드인지를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냥 그 클로즈드는 C, 심플은 S 하고 써봅시다. 얘는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클로즈드가 아니에요. 심플은 중간에 안 만나니까 심플이에요. 두 번째는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니까 클로즈드가 아닙니다. 안 만나죠? 심플이에요. 얘는 클로즈드고 심플이에요. 네 번째도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니까 클로즈드. 중간에 안 겹치니까 심플. 다섯 번째는 시작점과 끝점이 안 만나니까 클로즈드가 아닙니다. 중간에 안 만나잖아요. 심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이 얘 왜 했는지 알겠죠?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니까 클로즈드. 그죠? 근데 중간에 만나잖아요. t가 파일 때랑 t가 3파일 때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심플이 아닙니다. 그래요. 모든 표현을 다 했나? 아, 클로즈드도 아니고 심플이 아닌 것도 안 했구나. 그러면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 이런 거. 그러면은 처음에 끝에가 안 만나니까 클로즈드가 아니고 중간에 한번 만나니까 심플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용어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와 방정식,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간단할 경우에는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조금 까다로우면 우리가 함수 형태는 그리기가 쉽지만 이제 xt, yt, t가 움직일 때 x도 생각해야 되고 y도 생각하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테크닉이 t라는 변수를 없애는 겁니다. 예제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x는 t제곱 마이너스 2t, y는 t 플러스 1, t가 0부터 4까지 이런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매개변수와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그려라. 앞에서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t를 없애봅시다. 딱 보면 얘는 이제 t는 y에 관한 함수를 엄청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y-1이니까. 그래서 t 없애기 쉽겠다. t가 y-1이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돼요. 한번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x는 t제곱이니까 y-1의 제곱,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2, y-1. 이거 정리해보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이 나오겠습니다. 이거 딱 봐도 포물선이잖아요. 묶어보면 y-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려라. 그러면 우선 포물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포물선을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다 그린 다음에는 늘 하는 것처럼 t가 0일 때를 생각을 해요. t가 0일 때는 0,1이네. 그래서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t가 4일 때는 이 점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예제로 이제 x는 x0 플러스 r 코사인 t, y는 y0 플러스 r 사인 t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t를 없애봅시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인 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주면 편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이 x0를 이쪽으로 옮겨요. 나누기 r 하면은 이건 코사인이네. 그죠? y0도 왼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나누기 r 하면 사인이네.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x-x0의 제곱 더하기 y-y0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원의 방정식이죠. 중심이 x0, y0고 반지름이 r인 원.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점과 끝점 우리 나타낼 수 있죠. t가 0일 때를 생각해 보면 되니까 이 점이겠습니다. 그죠? 이게 p고 q인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그려라. 그럼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x는 루트 1-t의 제곱, y는 t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없앨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y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y제곱은 t제곱이고 x 안에 t제곱이 있으니까 x는 루트 1-y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제곱이 돼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려보면 원 전체를 그리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중간에 있는 점 하나, 예를 들어 0 같은 거 넣어보고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 넣어보고 방향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쉽죠? 자,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 이거 우리가 앞에서 그려봤었습니다.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오네요. 그렇죠.
t가 만약에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 좀 복잡해 보이지만 y는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t 라고 합시다.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해요.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 개는 그래프로 그리면 오른쪽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오리엔테이션도 똑같습니다. t가 코사인 2t, y가 사인 2t인데 t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라고 하자.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이 나옵니다. 단 속도는 2배인 거예요. 따라서 이 4개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똑같은 그래프의 좌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매개변수 방정식이 같아 보이는 커브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을 표시하는 방법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유일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나 이 세 번째 다른 이그젠플도 완전히 똑같은데 속도만 달랐던 거죠. 이 이그젠플이나 이 이그젠플 이 둘 다 속도는 좀 다릅니다. 이제 x축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갈 때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려놓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는 속도는 다르니까 뭐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해라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x는 a 코사인 하이퍼볼릭 t, y는 b 사인 하이퍼볼릭 t, t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런 곡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우리 구하기 쉬워요. 우리가 쌍곡 함수의 아이덴티티 중에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x를 a로 나누고 y를 b로 나눠서 제곱해서 빼주면 a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분의 y의 제곱은 1 이라는 식을 얻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쌍곡선의 그래프고, 그래서 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이 쌍곡 함수, 쌍곡선 함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의 응용으로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서컴퍼런스가 그 원주예요. 그래서 그 원의 둘레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의 둘레, 그래서 여러분이 자전거의 그 바퀴 끝에다가 한 점을 찍고 걔를 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오는 자취를 우리가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림으로 봐봅시다. 우리가 원에다 이렇게 P라는 점을 찍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얘가 이렇게 빙그르르 돌면서 그 자취를 나타내잖아요. 그 자취를 우리가 사이클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물론 역시 음함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얘는 매개변수와 방정식을 나타내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미적분을 하기에도 더 쉽습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얘를 우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 처음에 어디에 있냐면 시간이 0일 때는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P랑 Q랑 똑같아요. 중심은 여기 C라는 점에 있었고, 그래서 얘를 세타만큼 굴린 겁니다. 그럼 세타만큼 굴리면 이 PT 얘는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이 R이고 굴러간 거리가 세타니까 얘는 우리가 R 세터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삼각형 CPQ를 생각을 하면 얘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따라서 이 위에 있는 CQ는 코사인 세터가 되고 여기에 있는 PQ라는 길이는 사인 세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당연히 여기다가 R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X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X좌표는 당연히 OT에서 이 OT라는 이 길이에서 PQ 이 길이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R 세터 마이너스 R 사인 세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Y좌표는 이 CT의 길이, 원래 이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였으니까 R이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QC의 길이 이만큼을 빼야 돼요. 얘를 빼면 걔는 R 코사인 세터였으니까 R로 묶고 나면 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개변수화 방정식이에요. 물론 얘를 그냥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직관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중심이 움직이는 평행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 위에서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과 회전이동으로 나누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을 보면 평행이동 있죠. 당연히 얘는 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이
운동이 있어요. 얘는 P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평행이동은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X축으로 쭉 움직이는 거니까 X좌표는 세타만 움직이고 반지름이 편이상 1이라고 합시다. Y좌표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Y좌표는 그냥 1인 거예요. 그죠? 나중에 다 한 다음에 R 곱해주면 되니까. 회전 운동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개변수와 방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죠? 앞에서도 나왔고. 여기 움직이면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근데 얘는 녹색으로 쓴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 빨간색으로 쓴 거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선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야 돼요. 사인인데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야 돼요. 그죠? 근데 시작점이 여기는 0,0에서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 0,-1에서 시작하는, 즉 각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코사인이 우함수니까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고, 아래는 사인이 기함수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아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잖아요. 따라서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평행이동에 대한 것, 안 움직이는 1 빼기 회전운동에 관한 코사인 세타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표현대로 하면 돼요. 자, 이 사이클로이드는 우리가 뒤에서 미적분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특성을 볼 테지만 우리가 증명을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브라키스토크론이라는 문제, 그 쇼티스트 타임 프로블럼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첫 번째 점이 있고 이 두 번째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두 점을 잇는 곡선 중에 중력으로 이제 마찰 같은 거 없고 중력으로 그 공을 놔뒀을 때 얘가 가장 빨리 내려가는 곡선이 어떤 거냐? 물론 곡선 여러 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곡선도 있고 뭐 이런 곡선도 있습니다. 그런 곡선 중에 이 빨간색으로 가는 곡선이 가장 시간이 짧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 나오는 곡선이 이 사이클로이드입니다. 또 하나는 이 토토클론이라고 same time problem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점을 이 L이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이 점을 P1, 뭐 여기서 시작하는 이 점을 P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P1에서 L로 가는 시간이나 P2에서 L로 가는 시간이나 뭐 다른 어떤 점에서부터 이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점으로 가는 시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이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변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나중에 풀면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면 이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그 한가운데로 오는 건 똑같으니까 처음에 사이클로이드의 그 아무 점들에나 이렇게 공 같은 걸 놔두고, 물론 마찰이 없을 때요, 놔두면 중심에서 이렇게 만나고 쫙쫙 퍼지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가지고 미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y가 fx 꼴일 때 미적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와 방정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t에 관해서 미분해서 속도나 뭐 가속도 이런 걸 알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프가 그려진 다음에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관심이 있으니까 dy by dx를 구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행히 엄청 쉽습니다. 우리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인 x는 ft, y는 gt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y가 x에 관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됐다고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구하고 싶은 거는 dy by dx예요. 그때 이 dy by dx를 구하기 위해서 체인 룰을 써서 dy by dt를 구해보면 얘가 y가 x에 관한 함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x는 t에 관한 함수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x는 t에 관한 함수니까 따라서 체인 룰을 쓰면 dy by dt를 dy by dx 그리고 dx by dt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맨 처음부터 dy by dx였어요. 그래서 dy by dx를 여기서 나온 이 값 나누기 dx by dt로 나눠준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dx by dt가 0이 아닐 때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그 접선의 기울기 혹은 이제 탄젠트를 구했는데 이 탄젠트 중에 가장 특수한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하나는 기울기가 수평일 때. 그래서 홀라이즌틀 탄젠트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반대로 기울기가 수직일 때, 즉 버티컬 탄젠트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호라이즌틀 탄젠트일 때는 당연히 dy by dx가 0일 때예요. 그 특수한 케이스로 여기 이 dy by dt를 dx by dt로 나눴을 때 분자가 0이 되고 분모가 0이 아니면 나누면 0이잖아요. 이때 호라이즌틀 탄젠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0분의 0 꼴이 될 수도 있고 극한을 취해서 0이 될 수도 있어요. 로피탈 써가지고. 그런 건 얘기 이따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dy by dt는 0이 아니니까 바로 나눌 수는 없지만 dx by dt는 아니지. dx by dy는 0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버티컬 탄젠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인 거예요. 편의상 우리가 dy by dx를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편의상이에요. 이런 경우라고 쓰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당연히 우리가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y가 x에 관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학원에서는 이런 조건을 엄청 크리티컬하게 쓰지는 않는데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뭐 잘 알려진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f'이 0이 아니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점 근처에서는 0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f'이 0이 아니면 함수가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잖아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면 우리 앞에서 역함수 같은 거, 역상함수 같은 거, 역상고함수 같은 거 만들 때처럼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f가 증가 혹은 감소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y를 f의 역함수 곱하기 g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를 t에 관한 함수로 바꿨다가 y에 관한 함수로 바꾸는 거. 물론 모든 영역에서가 아닙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만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 문제 풀 때는 엄청 여러분들한테 테크니컬하게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이계도 함수를 한번 구하고 싶다고 합시다. 얘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dy by dx라는 새로운 함수를 x로 미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체인룰을 써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 dy by dx라는 함수를 t에 관해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x를 t에 관해 미분하는 이 둘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간단한 몇 가지 예제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5 코사인 t고 y가 4 사인 t라고 합시다. t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합시다. 이 t가 6분의 파이일 때 dy by dx랑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나오는 곡선이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봐봅시다. 이거 x를 5로 나누고 y를 4로 나누면 사인이니까 그거 제곱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즉 타원의 방정식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은 자취를 그리면 타원이에요. 당연히 시작점, 끝점 우리 알고 있고요. 오리엔테이션도 알고 있습니다. 자, 네, 알고 있습니다. 자, 6분의 파이에서 생각을 해보면 6분의 파이면 대충 이 정도잖아요. 30도니까. 그래서 여기서 탄젠트를 그려라.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전에 이 값은 음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기울기 음수잖아요. 그리고 이 값도 역시 음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기울기가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했죠. f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위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dy by d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dt로 넣어줘요. 물론 엄밀하게는 이 체인룰을 써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기억할 때 기억할 때는 얘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면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할 때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dy by dx 우리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dx by dt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면 위에 있는 거, 얘를 t로 미분한 것, 4코사인 t고요. x를 t로 미분한 것, 마이너스 5사인 t였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코탄젠트 t가 나오겠습니다. 6분의 파이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4 루트 3이 나왔습니다. 값이 뭐 계산이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 음수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계도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구했던 이 함수를 우리가 새롭게 y처럼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를 t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를 t로 미분해서 비율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t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dx by dt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기억할 때만 얘 생각을 하면은 그럴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둘 다 우리 잘 미분할 수 있습니다. 미분해 봅시다. 마이너스 5분의 4 코탄젠트 t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이 됐고요. x를 미분한 거 위에 있네요. 마이너스 5 사인 t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값은 25분의 4 코시컨트 3승 t가 됐습니다. t가 6분의 파이일 때는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5분의 32, 즉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음수가 나왔으니까 물론 이거는 탕원이니까 우리가 이미 그려서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림을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더함수나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값을 구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음수가 나왔네. 그러면 이 t가 6분의 파이일 때 이 점에서 아래로 볼록이구나 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한번 봐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래로 볼록이라는 표시를 컨케이브 다운워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 볼록 이러면 컨케이드 업워드, 다운을 업으로만 바꾼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까 우리 홀라이즌틀 탄젠트, 버티컬 탄젠트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 어떤 점에서 탄젠트가 홀라이즌틀이냐, 수평이냐, 버티컬이냐, 수직이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그림으로 보면 명백하네. 그죠? 근데 우리 이 정의를 사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홀라이즌틀 탄젠트가 되려면, 그래서 수평이 되려면 우리가 dy by dx는 0 이게 되기를 원했어요. 물론 그래프를 보고 이게 0분의 0 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 0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편한 건 먼저 얘를 dy by dt가 0이 되는지를 찾고, 그쵸? 그 t에 대해서 dx by dt가 0이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 이게 가장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t가 언제 0이 되냐? 그러면 당연히 파이 3파이 아니지 2분의 3파이 실수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러잖아요. 근데 그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서 사인은 0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t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일 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티컬일 때는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t가 0 혹은 2파이일 때, 그 다음에 t가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일 때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얘를 그래프에서 그리면 뻔하지만 t가 2분의 파이일 때, t가 2분의 3파이일 때 수평 탄젠트, 홀라이즌틀 탄젠트를 갖고요. t가 파이일 때, t가 0 혹은 2파이일 때 버티컬 탄젠트를 가진다는 걸 그림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좀 더 복잡해지면 그림으로 바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확한 값을 구해줘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예제로 사이클로이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사이클로이드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x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r,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r로 나타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r이 1일 때 그래프 위에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고 여기에 원점 있고 얘를 이렇게 쭉 굴려갈 때 나오는 점들의 자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dy by dx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분자 분모를 각각 세타로 미분하고 나눠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우리 미분할 수 있고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역시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컨 데리버티브, 이게 도함수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언제 탄젠트가 홀라이즌틀이냐, 수평이냐, 혹은 수직이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탄젠트가 수평이 되려면 dy by dx는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분자가 0이 되는 걸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자, dy by dx는 0을 풀어보면 사인 세타가 0이니까 세타가 n파이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나왔어요. 자, 이때 분모가 0이 아니려면 코사인 세타가 1이 아니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코사인 세타가 1이 아니어야 되니까 0, 2파이, 4파이 이런 것들은 쭉 빠지고 홀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2n 플러스 1 파이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짝수일 때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dy by dx의 극한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0분의 0 꼴이니까 우리 로피탈의 법칙을 써보면 되겠죠. 얘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얘의 극한은 뭐랑 똑같나? 로피탈의 법칙을 쓰면 코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랑 똑같고 얘는 2파이, 4파이 이렇게 2n파이일 때는 분자는 1, 분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n파이일 때는 극한이 dy by dx 극한이 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세타는 2n-1파이 일 때만 나오고 그래서 이때 x, y들의 좌표를 구하면 세타를 대입하면 되니까 2n-1 파이 r, 2r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버티컬일 때는 어떻게 되나? dx by dy가 0이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거 당연히 저 2파이, 4파이, 0 이럴 때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말고 수식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dx by d세타가 0인 걸 먼저 찾고 그 점에서 dy by d세타가 0이 아닌 걸 찾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앞에서 계산을 다 했어요. 코사인 세타가 1인 걸 찾아야 됩니다. 세타가 2n파이가 나왔습니다. 이때 2n파이일 때 dx by d세타를 구해라. 그럼 안타깝게도 얘는 0이에요. 근데 0분의 0의 꼴의 극한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구했으니까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니까 버티컬 탄젠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점을 구하면 2n파이 r,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2파이, 4파이일 때 탄젠트가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서는 그 극한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왼쪽에서 2파이로 접근할 때는 극한이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제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x는 t제곱, y는 t의 3승 마이너스 3t로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도 탄젠트의 슬롭을 구해라. 그냥 dy by dx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 많이 했어요. 둘 다 t로 미분해서 나누면 됩니다. 위의 미분, 아래 미분 계산할 수 있어요. 정리했더니 이 값이 나왔습니다. 언제 탄젠트가 홀라이젠틀이 되냐? 언제 버티컬이 되냐? dy by dx, dx by dy가 언제 0이 되냐를 묻는 겁니다. dy by dx가 0이 된 걸 찾기 위해서 먼저 분자인 dy by dt가 0이 되는 걸 찾아봅시다. 이거 3t제곱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래서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분모가 0이 아님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dx by dt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계산할 때 0이 아님을 보여야 돼요. 보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버티컬이 되냐? 마찬가지로 dx by dt가 0인 걸 구해요. t가 0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dy by dt가 t가 0일 때 0이 아님을 보여야 돼요. 0이면 로피탈 법칙 써가지고 0분의 0 꼴의 극한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했더니 0,0이 나왔습니다. 둘 다 당연히 식에 t가 없죠. 당연하죠. 우리가 t를 딱 구해가지고 대입을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언제 얘가 자기 자신이랑 만나냐? 이거 뭐지? 언제, 그러니까 시간 t일 때랑 시간 s일 때랑 언제 얘네들이 겹치냐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t일 때는 t제곱, t 3승 마이너스 3t고 시간 s일 때는 s제곱, s제곱 마이너스 3s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언제 겹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겹쳐야 되니까 t제곱은 s제곱, 따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s. 그래서 t, 마이너스 t 이때만 겹치는 거예요. 시간 3, 시간 마이너스 3, 시간 1, 시간 마이너스 1 이럴 때만 겹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y축을 보면 이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는 기함수잖아요. t의 3승도 기함수, 마이너스 3t도 기함수니까, 따라서 얘가 되려면 t일 때 마이너스 t일 때 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0이에요. 0인 걸 풀어보면 이게 t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t가 0이거나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일 때는 t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t가 마이너스 3일 때랑 t가 3일 때 겹친다,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루트 3이에요. 자, 탄젠트는 아까 우리가 dy by dx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요. 그래서 그 t가 플러스 3일 때의 기울기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3일 때의 기울기 플러스 루트 3, t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의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얘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컨케이브 업워드냐 컨케이브 다운워드냐를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해야 되는 것, 당연히 이계 도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얘를 구하면 이거 얘 구한 거를 t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dx by dt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래는 t의 3승이고 위에는 전부 양수인 거잖아요. 따라서 t가 0보다 클 때는 위로 볼록, t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까지 나왔던 정보로 싹 지우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는 x는 t의 제곱, y는 t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t가 작을 때는 잘 몰라요. t가 작을 때는 잘 모르지만 t가 충분히 클 때는 이 3t를 좀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t가 충분히 크면, 그래서 t가 크면 그러면 이 y가 대충 x의 2분의 3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이 y는 x의 2분의 3승 이런 걸 점근선으로 가져요. 근데 이제 y가 t제곱 마이너스 3t니까 그것보다 살짝 작은 거겠지. 살짝 작은 이런 그래프겠습니다. 아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t가 0으로 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언제 만나냐,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때 x좌표는 제곱이니까 3이잖아요. 그래서 3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나요. 3일 때. 그 다음에 여기 그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일 때, 여기 1,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이때는 기울기가 수평입니다. 0,0에서는 기울기가 수직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리고 이제 이 t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라 그랬어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근데 사실 이 그래프는 얘가 대칭이니까 아래 그린 다음에 뒤집어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를 정확하게 울프라 알파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언제 기울기가 뭐 0인 거냐, 무한대인 거냐, 그리고 언제 만나냐,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기울기가 뭐예요? 당연히 이 3,0에서의 이 기울기는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캘큘러스를 좀 더 해봅시다. 우리가 이 y는 캐피털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를 x축과 만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이거 우리 엄청 뻔해요.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파라메트라이즈드 돼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x로 적분을 하는 대신에 당연히 t로 적분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당연히 우리가 치환적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것, 얘는
y를 x에 관해서 적분할 때는 a부터 b까지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파라메트라이즈드 커브의 인덱스가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치환적분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보통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엄청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야 되는 이그젬플들이 좀 있습니다. 얘가 딱 한 번만 지나가야 돼요. 여러 번 지나가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이따가 한번 봐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그 적분식을 쓰면 그냥 알파부터 베타까지 g, f 프라임, dt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두 번째 식에서 y, x 대신에 쓴 것뿐이에요. 예제로 한번 봐봅시다. 사이클로이드의 한 아크의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이 주황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이게 0이고 여기가 2파이 r이잖아요. 이 높이가 2r일 때. 그래서 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0부터 2파이 r까지 y dx를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t에 관해서 적분하려면 혹은 세타에 관해서 적분하려면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니까 0부터 2파이 r까지 대신에 0부터 2파이까지라는 적분 영역으로 바뀌고 치환 적분을 한 겁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이 다음에는 y x 프라임 dt 이거 우리 적분할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트로 바꿔주고 적분해서 나오는 값은 3파이 r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8.1단원에서 곡선의 아크랭스를 구했던 것처럼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에서도 똑같이 아크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얘네들을 이렇게 막 잘라요. 그래서 i번째 구간을 델타 si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곡선의 길이는 이 델타 si들의 합입니다. 그게 극한이에요. 근데 델타 si를 여기를 확대시켜서 보면 당연히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델타 wi, 저 빗변의 길이로 근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근사를 한 것의 합이랑도 똑같아요. 근데 이 델타 wi는 우리가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델타 xi 더하기 델타 xi 제곱 더하기 델타 yi의 제곱으로 나와요. 이거 앞에서랑 똑같죠. 단 하나 다른 것. 이제는 그 xi도 t에 관한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f의 차이 더하기 g의 차이예요. f의 차이 제곱인데 이 안에 있는 거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f 프라임 ti 포섬 ti 곱하기 델타 ti 이렇게 나왔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g 프라임 ti 프라임 곱하기 델타 ti 이렇게 나왔습니다. 델타 ti의 제곱들이 양변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밖으로 뺐고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극한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얘의 극한은 이거는 리만 썸처럼 생겼으니까 이 f'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에 t에 관한 적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f랑 g가 둘 다 연속이어야 됩니다. 미분한 것이 연속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그냥 x, y에 관한 데리버티브 형태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바꿔보면 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ds의 제곱이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라고. 이 표현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클로이드의 아크랭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사이클로이드 우리 이렇게 생겼어요. 얘 아크랭스 구하면 어떻게 되냐? x가 얘고 y가 얘니까 x 미분 제곱 y 미분 제곱 루트 취하고 세타에 관해서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묶었더니 좀 계산하기 편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곱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코사인의 제곱 그 1 코사인 세타를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계산하면 8r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래요. 자, 원의 아크랭스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 우리 다 구할 수 있습니다. x 미분하고 제곱, y 미분하고 제곱 더하면 돼요. 더해서 루트 취했더니 다행히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 0부터 2파이까지 세타의 적분 따라서 2파이r이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예요. 자, 근데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살짝 바뀌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xt가 r 코사인 t고 yt가 r 사인 t인데 t가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4파이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계산을 하면 나머지는 다 다를 바가 없고 위에 있는 2파이 대신에 4파이가 나오는 거니까 답이 4파이 r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원을 그려보면 명확합니다. 우리가 원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두 번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파이r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r 코사인 et, r 사인 et가 된다고 칩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얘도 4파이r이 나와요. 왜? 얘도 왼쪽 그림과 마찬가지로 원을 두 번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traced out once,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있을 때 혹은 커브가 있을 때 커브를 딱 한 번만 지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두 번 지나가면 두 번 지나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죠? 자, 간단하게만 그 서피스 에어리어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거 그 공식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을 앞에 8.12에서 다 했거든요.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 곡선을 x축을 중심으로 축으로 회전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생김새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 식이 어떻게 되냐? 우리 식 다 알고 있습니다. 식이 2파이 y ds가 돼요. 왜? 이 거리가 그 ds고요.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 동안 이렇게 빙 돌 동안 가는 거리가 2파이 y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자, 얘는 우리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고요. ds 대신에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의 루트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자, 혹시 y축을 그 축으로 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려라. 그러면 당연히 똑같겠네. 2파이 y ds 대신에 2파이 x ds를 생각해주면 되겠네. 왜? 이렇게 뚝 잘라놓으면 이 거리가 ds고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걔가 2파이 x만큼 도니까. 그죠? 그것들 다 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얘도 dx by dy의 제곱, 그 dx by dt의 제곱 더하기 dy by dt의 제곱 d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나오는 그 곡선들을 살펴보고 곡선들에서 특히 탄젠트나 면적이나 아니면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